미적분 과목 9번째 시간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등비급수를 순환소수를 계산하는 데 활용합니다. 순환소수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 소수고 이런 경우에 점이 찍혀 있는 13이 순환마디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0.13에 점이 2개 찍혀 있으면 이것은 0.131313을 뜻합니다. 다시 쓰면 0.13에 0.0013을 더하고 또 0.000013을 더해서 이렇게 쓴 값을 뜻합니다. 이것은 첫째 항이 0.13이고 공비가 0.01인 무한등비급수의 합이죠. 그래서 1-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99분의 13입니다. 이것의 순환마디는 7입니다. 그래서 0.27777 이런 식의 소수를 쓴 것입니다. 이것은 다시 쓰면 0.2 더하기 0.07 더하기 0.007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, 이 부분이 무한등비급수죠. 첫째 항이 0.07이고 공비가 0.1인 등비급수의 합입니다. 그래서 0.2 더하기 1-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90분의 25입니다. 이것도 계산해 봅시다. 순환마디가 3, 2, 8이죠.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첫째 항이 0.328이고 공비가 0.001이죠. 1-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예는 순환마디가 2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쓰면 2에 0.025 더하기 0.0002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무한등비급수죠. 그 합은 첫째 항이 0.025고 공비가 0.01이므로 1-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또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 문제에 무한등비급수가 활용이 됩니다. 이 그림에서 삼각형 OQP는 OP와 OQ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점 O와 각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A1, B1, C1을 만들고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 A1P, B1에서 점 A1과 각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.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이들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같은 방법으로 도형을 만들므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모양이 같고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. 이 경우에서는 처음 도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인 정사각형이었고 두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입니다. 즉 길이의 비가 2분의 1 대 4분의 1, 2대 1로 줄어듭니다. 따라서 넓이의 비는 4대 1로 줄어드는 것이죠. 즉 공비가 4분의 1로 그 다음 항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정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정사각형의 넓이들은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을 따르죠. 그 수열의 합은 1-공비분의 첫째 항 대입해서 계산하면 3분의 1을 얻습니다.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그림에 주어지는 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4입니다. 정삼각형이고 이 길이는 2가 됩니다.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4대 2, 2대 1로 줄어들죠.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2분의 1로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원둘레의 길이의 합은 첫째 항이 8파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을 따르므로 그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1-공비분의 첫째 항 대입해서 계산하면 16파이를 얻습니다. 이런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.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%가 폐비닐로 수거되고 그 중에서 80%가 비닐로 재생산된다고 합니다.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비닐 1톤에 대하여 이러한 수거와 재생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해봅시다. 수거와 재생산 과정을 n번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양을 AN톤이라고 하면
A1의 값은 1톤에 75%가 수거되고 이 중에 80%가 재생산되므로 0.6톤이 첫 번째 수거와 재생산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비닐의 양이 되겠습니다. A2는 그 0.6톤에 대해서 75%가 수거되고 그거의 80%가 재생산되므로 계산하면 0.6의 제곱만큼 재생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. A3는 그거의 75%가 수거되고 그거의 80%가 다시 재생산되므로 이만큼이 재생산됩니다.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은 이것들의 합이므로 잘 보면 첫째 항이 0.6이고 공비가 0.6인 무한등비급수의 합이죠. 1-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2분의 3, 1.5톤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.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하여 연말까지 25%의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%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.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한 실시할 때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처음 기급은 20억이었습니다. 그 중에 25%의 이익을 내므로 처음 기금과 이익의 합은 20억의 100분의 125, 25억이 되겠습니다. 그 25억의 40%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해 말에는 10억의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. 이것을 A1이라고 합시다. 첫 번째 해에 연말에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. 처음 기금 20억으로 25% 이익을 내서 25억을 만들었죠. 그 중에 장학금 10억을 지출했습니다. 그래서 남은 돈은 이만큼 남았습니다. 이거에 25% 이익을 내서 이만큼의 재산을 불렸죠. 그거의 40%를 또 장학금으로 주려고 합니다. 이 장학금이 두 번째 해 말에 지급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. 계산하면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해에 불린 재산의 총 금액은 4분의 75억입니다. 그 중에 장학금 2분의 15억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또 25% 이익을 내야 되겠죠. 이만큼 재산을 불려서 그거의 40%를 장학금으로 세 번째 말에 지급합니다.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은 8분의 45억이 되겠습니다.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은 지금 구한 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.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잘 보면 첫째 항이 10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무한등비급수의 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합은 1-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40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해마다 지급할 장학금의 총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제입니다. G1, G2 창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햇빛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. 각각의 창문은 절반은 반사시키고 절반은 투과시키고 있습니다. 두 유리 G1, G2에서 반사되지 않고 두 유리를 통과한 빛 1의 양을 먼저 구해봅시다. 첫 번째 A만큼의 빛이 들어왔을 때 G1에서 2분의 1만큼 투과시키고 G2에서 또 2분의 1만큼 투과시키므로 4분의 A만큼 들어오게 됩니다. 유리 G1을 통과한 빛 중에 유리 G2에서 반사되고 다시 G1에서 반사된 후 G2를 통과한 빛 2의 양을 구해봅시다. 처음에 G1을 통과할 때 2분의 1만큼 들어옵니다. G2에서 2분의 1만큼 반사되고 다시 G1에서 2분의 1만큼 반사되고 G2에서 2분의 1만큼 투과해서 이만큼의 양이 빛 2의 양이 되겠습니다.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위의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이죠. 그래서 첫째 항은 4분의 A고 공비가 4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의 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-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그 합을 구하죠. 계산하면 3분의 A가 되겠습니다.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200마일의 길이의 철로의 양끝에 각각 위치해 있는 두 대의 기차가 시속 50마일로 서로를 향해 출발합니다.
두 기차가 출발할 때 파리 한 마리가 시속 75마일로 이쪽 기차에서 저쪽 기차까지 두 기차가 마주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. 파리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? 기차가 충돌 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. 2시간이면 각각의 기차가 100마일씩 가죠. 그래서 정확히 200마일을 움직이게 돼서 충돌합니다. 그래서 2시간 동안 파리가 움직인 거리는 150마일이 되겠습니다. 기차가 충돌 때까지 파리가 이동한 거리는 총 150마일입니다.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. 처음 파리가 움직인 시간을 t1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t1 시간 동안 파리는 75t1만큼 이동하게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기차는 50t1만큼 파리를 향해 달려오죠. 파리와 기차가 만나면 그때까지 파리와 기차가 이동한 거리의 합은 200마일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식을 쓸 수 있습니다. 여기서 t1은 5분의 8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처음에 5분의 8시간만큼 파리와 기차가 이동하고 파리는 기차와 닿아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기차 두 대가 이동한 거리는 160마일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기차 사이의 거리는 40마일이 됐습니다. 이제 방향을 바꾼 파리가 t2 시간 동안 움직입니다. 움직인 거리는 75t2,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반대편에 있는 기차가 50마일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죠. 그래서 50t2만큼 이동합니다. 파리와 기차가 만날 때까지 시간이 흐르면 파리와 기차가 움직인 거리의 합은 40이 되겠죠. 이 식을 풀면 t2는 25분의 8임을 알 수 있습니다. 25분의 8시간 동안 파리와 기차가 서로를 향해 달리고 만나는 것이죠. 그 시간 동안 두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32마일이 되겠습니다. 이전에 40마일만큼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기차 사이의 거리가 8마일이 됐습니다. 그 다음 파리가 움직인 시간 t3 동안 파리가 또 75t3만큼 이동하게 되고 반대편 기차는 50t3만큼 이동하죠. 파리와 기차가 서로를 향해 이동해 만나는 순간까지 8마일을 이동하게 됩니다. 이때 시간을 구하면 125분의 8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움직임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파리가 움직인 총거리는 파리는 75마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므로 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위에서 구한 시간들을 대입했으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시간들의 합이 무한등비급수의 합이죠. 첫째 항이 5분의 8이고 공비가 5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. 그래서 1-공비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파리가 움직인 총 거리는 150마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도 파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.